유리 아빠야.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3.1운동.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해. 자, 일단 3.1운동 보자. 3.1운동. 3.1운동은 1919년이지. 일반적으로 알긴 하는데 모르겠으면 광장 가자. 3.1운동하러 광장에서 만세 부르는 그런 생각을 해봐. 그래서 1919야. 그죠? 그지? 자, 기억지읒 1919년 3월 1일. 그래서 3.1 운동은 광장 가자. 광장에서 만세 부르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어쨌거나 3.1 운동 때 처음에 생각하면 고독사한 시체를 광장에서 발견했다 생각하자고. 시체를 발견했는데 이빨 누군지는 몰라. 이빨 치료한 것을 보고 신원을 파악했는데 도쿄에 사는 윌슨이 자결한 것으로 밝혀짐. 어렵지? 그냥 맨땅에 외우면 힘드니까 나름대로의 서사를 준 거야. 자, 고독사한 시체. 어쨌거나 죽은 시체지. 고독은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고종 독살설이야. 고종 독살설을 있었어. 3.1운동의 배경이야, 배경. 그래서 이거는 고종 독살설을 고독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28 치료하다. 2월 8일. 어디? 도쿄. 2월 8일 날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먼저 3.1운동 전에 2월 8일 날 도쿄에서 만세 운동이 있었어. 도쿄 독립선언이 있었어. 2월 8일 날 도쿄에서 유학생들 중심으로 독립선언이 있었다. 그런 배경인데 그래서 신원 이빨 치료한 거 이빨 그다음에 도쿄에 사는 누구 윌슨은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 스스로의 민족 일은 스스로 결정해라 자결이다. 그래서 윌슨의 민족 자결. 그래서 3.1운동 배경이 됐던 것은 이제 고동 독살설과 28 도쿄 독립선언 그다음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시체를 발견했어. 장례는 관을 불에 태운대. 태워가냐? 탁골공원이야. 탁골공원에 뼈가루를 뿌린다. 뭔 얘기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 읽고 탁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했다. 이뭐 그 얘기지. 그래서 요 태화관 포인트가 되는 거고 탁골공원 장소 이런 것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앞에 고독사한 시체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해보면 잊어먹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서 하나 더 가야 되는 게 뼈가를 뿌리잖아. 공원에서 뼈를 뿌리는 이가 33인이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건 민족대표 33인이고 그지? 그 다음에 뼈가루 재를 마신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고 폭동을 일으킴. 3.1 운동에 의해서 일본 애들이 더 한국 사람 탄압을 심하게 하고 그에 대한 여파로서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나. 제암리 학살 사건. 교회에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불 질러버린 그런 걸로 알고 있어 아빠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뼈가를 뿌렸는데 그 재를 마신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 그래서 이 재하고 암을 연상시켜서 제암리를 같이 3.1 운동에 묶어서 연상시켜 놓으면 어떨까 싶어. 자, 그 다음에 아까 폭동을 일으켰다고 그랬지? 무단으로 공원을 점거한 폭도들에게 문화적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자, 기존의 일본은 무단 정치, 막 헌법 경찰하고 막 직결 처형하고 막 칼 차고 다니고 그런 공포 정치였잖아, 그지? 그래서 그 무단 정치가 무단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이 3.1 운동을 계기로 뭘로 바뀌어? 문화 통치로 바뀌지. 앞서 우리 통치 다뤘었잖아, 그지? 문화 통치하면서 뭐 보통 경찰치로 바뀌기도 하고 뭐 문관이 총독에 임명될 수 있다고는 바꿨지만 임명된 적은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어쨌거나 이 3.1 운동에 의해서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바뀌었다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대화를 시도했어. 그래서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뭐래?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되었다 이렇게 보자고. 그럼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지.
다시 한번. 자, 고독사한 시체를 발견했고 이빨 치료한 것을 도쿄에서는 윌슨이라는 사람이 자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례는 불에 태워간 탁골공원에서 뼈가루를 뿌렸다. 그 다음에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 했다는 거지. 3일 민족대표 33명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 죄를 마신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고 폭동을 일으켰다. 제암리 학살 사건이고, 이런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혹은 이 폭동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런 폭도들에게 문화적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그래서 문화됐고,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럼 뭐 바로 가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자,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성질을 하는 사나이 임시와 연한술. 이거 뭐겠어? 연한술? 연해주지, 연해주. 연한술 먹을 때에 안주는 우리 일반적으로 국민의 아들, 뭐 국민의 딸, 국민의 회인 광어회를 먹는다. 광어회. 이거는 싱싱하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응? 자, 한성질하는 사나이 임시. 이거는 한성정부야. 한성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 개 정부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성정부. 한성이면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거겠네, 그지? 그 다음에 사나이 임시는 뭐야? 사나이 임시는 임시. 이거는 뭐겠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나이 임시는 상하이 임시정부다고, 그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연한술 국민의회. 이거 뭐야?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이렇게 알면 돼. 그래서 뭐다? 한성정부, 그지? 한성정부, 사나이 임시, 상하이 임시정부, 그 다음에 연한술 국민회. 그러니까 연해주의 대한국민회회.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됐다. 이런 식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알면 좋고. 두 번째, 자, 술 깨는 데는 뭐가 얼마나 걸려? 술 먹었잖아. 광어회랑 술 먹었잖아. 3분 걸리고. 이건 뭐야? 3권 분립이라고 하지? 들어갔지? 3권 분립.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3권 분립이고. 그 다음에 술 깨는 데 3분이 걸리고, 술 깨면 여자친구 여자친구 이름이야. 이번에 여친 민주와 뭘 해? 공놀이야. 이거는 뭐야? 민주공화정. 3권 분립과 민주공화정을 배경으로 하는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도로로 갔어. 공놀이 하다가 교통사고 크게 남. 연기가 엄청 많이 나. 차가 터질라고 그러나 봐. 연기가 엄청 많이 나. 이건 뭐야? 교통사고는 교통국. 임시정부 안에 교통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연통제라는 것을 이용했다. 뭐 이렇게 알면 돼. 공부하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연기가 엄청 많이 난다. 교통국과 연통제다.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통사고가 났잖아. 그지?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동. 어떻게? 휘리릭. 잠깐만. 자,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동을 하려고 휘리리고, 교통비는 얼마야? 10,000원이야, 10,000원. 요금은 10,000원이야. 그래서 초대 대통령은 누구야? 대통령 이승만.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데 요금은 10,000원이라며. 그래서 이승에서 10,000원이 필요하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고, 국무총리는 누구야? 국무총리 이동휘. 국무총리는 자,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동 휘리릭이잖아. 그지? 이동휘. 그래서 초대 대통령은 이승 10,000원, 이승만. 국무총리는 저승으로 이동 휘리릭. 그래서 이동휘야. 됐지? 자, 목격자가 있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격자가 어떻게, 공책에, 차량 번호를 메모했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래서 공책에 메모했다. 공채라고 생각하자. 공채. 국공채. 나라에 어려울 때 이 공채 발행하고 재정을 확보하잖아. 그지? 그런 거. 그래서 공채를 발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공채 발행. 여섯 번째. 자, 공책 표지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비행기가 이륙하여 양날개를 펴고 운행을 한다. 아, 이름 어려워, 그죠? 이거는 이륙양해야. 아빠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회사 이름인가 봐. 그래서 뭐 중국에다 설립하는 뭐 그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비밀리에 암암리에 군자금도 모집하고 다른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륙은 뭐야? 여기 비행기가 이륙해서 양행은 뭐야? 양 날개를 펴고 운행을 했다. 그래서 이륙양행이다 생각하고 자 어디까지 가? 응? 어디까지 가? 양 날개를 펴고 어디까지 가? 파리까지 가. 파리까지 운행을 해. 파리까지 운행을 하고 기내식이 나오지? 뭐? 기내식이 나왔는데 여기까지 일단 보자. 자 파리까지 운행은 뭐냐면 파리 강화 회의 파리 강화 회의의 대사가 누구야? 대사 기내식은 김규식이야. 이름 비슷하지? 자 파리까지 운행을 했고 기내식이 나왔다. 파리까지 운행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파리 강화 회의에 사람을 보냈다. 누구를?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파리 강화 회의의 대사로서 보냈다. 이 기내식 이름 김규식. 요 가운데 하나만 바꾸면 되지? 기내식 김규식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자고. 자 아무튼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이 뭐야? 구미가 당기는 음식이야. 그지? 음식을 못 먹게 해. 근데 누가 음식을 구미가 당기는 음식이 기내식으로 나왔는데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승무원이 미워. 자 구미가 당기는 음식이다. 이거 구미 이거는 이름이 구미위원회야. 이거 어디야? 미국. 미원은 뭐야? 미국 워싱턴. 뭐가? 구미위원회가. 미워가 뭐라고? 미워 미국 워싱턴이라고. 자 파리 강화회까지 운행을 하는데 기내식이 나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구미가 당기는 음식이야. 그래서 먹으려고 했는데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승무원이 미워. 그래서 구미가 당기는 음식은 구미위원회다. 못 먹게 하는 승무원이 밉다. 미워는 뭐다? 미국 워싱턴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자고. 됐지? 자 근데 못 먹게 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왜 못 먹게 했어? 못 먹게 한 이유는 한국과 일본 간 거래되는 뭐였어? 개사료이기 때문이야. 사람이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거는 한일 관계 사료집. 여기 사료 들어가지, 사료. 한일 간에 한국과 일본 간에 한일 간의 관계가 개사료다. 사료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한일 관계 사료집.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보면 되겠다. 됐지?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또 뭐가 나와? 60만세 운동도 하자.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 간단하게 하자. 60세. 자, 60세가 가장 노병. 다른 거를 외워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옛날에 외웠던 거라서 그런지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뭐 낭비 뭐 어떤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장 노병 입에 이미 이거 있는. 그래서 기억지읒 니은 비읍해서 1926년이야 60만세 운동. 자 60만세 운동은 60세. 자 60세에 가장 노병이야. 전쟁이 나가는데 어떻게 했어? 전사하셨어. 그럼 어떻게 돼? 순직. 60세에 순직을 하셨어. 가장 노병이라고 했잖아. 뭐 베트남에 파병됐다고 생각을 하던 아니면 뭐 걸프전에 갔다고 생각을 하던 뭐가 됐던 간에 60세에 60만세 운동이니까 60세가 가장 노병인데 외국에 파병이 돼갖고 거기서 전사하셨어. 그래서 순직했다 생각하는 거야. 순직이라는 얘기 뭐야? 순종의 인산일. 인산일. 제삿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1926년이고 60세에 순직을 했다라는 거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거 만들어놨는데 뭐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좌우의 손을 합장해서 기도를 하고 뭐 신앙 간증회 뭐 그래갖고 신관회 그런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연상할 때는 좌우 손을 합장하여 뭐 기도 이렇게 해갖고 좌우 합작 운동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약간 하지 말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중요한 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대 가능 연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뭐 내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지? 60만 세 운동은 가장 노병이었고 순직했다 이런 내용만 연상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당시에는 이게 좌우니까 좌우의 손을 합작해서 손을 합장해서 기도를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고. 그 다음에 신간회, 나중에 신간회에 모태가 됐다. 신간회가 창립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이 60만 세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신간회. 이거는 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신앙 플러스 간증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연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만 정리하다고,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연대 가능성을 제시했고, 뭐 신간회에 모태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계열, 학생단체 계열, 천도교 계열이 만세 시위를 준비했다. 사전 발각으로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가 대거 검거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자고. 자, 넘어갈게. 이거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었어. 아까 우리 60만세 운동은 가장 노병이었지. 그 다음에 3.1 운동은 뭐였어? 광장 가자. 그지? 광장 가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누가 해야 돼? 광주 남자가 해야지. 그지? 광주 남자. 그래서 기역 지읒, 니은 지읒. 1929년이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관련돼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빠가 공부를 해 보니까 뭐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식민지 차별 교육이 대회가 됐었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여학생을 희롱한 것을 계기로 싸워, 그지? 그런 것들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신간회에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조사단이 파견되었다. 이게 중요해. 신간회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자, 60만 세 운동은 신간회가 만들어줄 수 있는 모태를, 기준점을 만들어준 것이 60만 세 운동이고,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는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할게. 자, 국내 만세운동, 60만세운동,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했다. 아까 했던 얘기고,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가 되었고, 미리 발각됐으니까. 그 다음에 순종의 인산위를 기점으로 삼아 일어났다. 그지? 아까 말했지? 순직했다. 60세에서 순직했다. 그 얘기했으니까 60만세운동, 순종의 인산위를 한다. 이렇게 설명했지.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된다. 이건 아까 좌우 합작 그 얘기를 했으니까 민족유일당 운동에 전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마찬가지지.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한국인 학생과 일본 학생과의 충돌이 발단되었다. 광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맞는 얘기지. 그 다음에 한국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아까 우리 식민지 차별교육 얘기를 했잖아. 그래, 그치? 자, 학생이 주도한 1920년대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이 아까 우리 광주 남자니까 1929년이고, 당연히 여기 학생 들어가잖아. 광주 학생이니까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두면 되겠다. 그래서 연도는 다시 한번 하면 3.1 운동은 뭐였어? 광장 가자. 그래서 1919년이었고, 60만 세 운동은 뭐야? 가장 노병. 1926년 60세 가장 노병이다. 그다음에 광주 학생 운동은 뭐야? 광주 남자가 해야지. 그래서 1929년 이런 내용들을 하면 되고, 자, 여기는 민족 유일당 운동도 그렇고 좌우 합작도 그렇고 신간회가 마련될 수 있는, 창립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모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여기서는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 파견됐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서로 알면 좋을 것 같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만세운동 혹은 항일운동 이런 거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